가끔은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 예상치 못한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LA의 작은 김밥집 주인인 제 이야기도 그랬어요. 제게도 인생을 건 도전의 무대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느 중년 한국인 아버지의 마라톤 도전. 48살 인생의 중턱에서 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메가더 파크에 모인 젊은 마라톤 참가자들 사이에서 저는 분명 튀었을 겁니다. 김밥집 앞치마 대신 헐렁한 운동복을 입고 20년 만에 출발선에 선 48살의 아저씨라니요. 주변에서는 의아한 시선과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나이든 아시아는 누구지? 한국인 아저씨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문득 한 달 전으로 생각이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김밥집, 무릎 부상으로 꿈을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마라톤 대회 포스터. 이 모든 것이 저를 이 출발선으로 이끌었지요. 누가 알았을까요? 이민 생활 20년 차에 찾아온 이 작은 도전이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이 마라톤은 단지 달리기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 이민자의 삶,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여정이었죠. 이건 LA의 작은 김밥집을 지키는 한 평범한 한국인 아버지가 써내려간 작지만 단단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정말 평범한 한국인 아버지의 작은 도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박영호, 올해 48이고요. LA에서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20년 전 IMF 한파가 몰아치던 시절에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그땐 정말 앞이 안 보일 만큼 막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격리부에서 일했어요. 나름 안정된 직장이었죠.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영어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진 거라곤 주민등록증 하나, 여권 하나뿐이었죠. 다행히 한인타운에 연고가 있던 친척 덕분에 몇 달은 지낼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세탁소 배달을 다니고 야채를 절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을 꼬박 모아서 겨우 김밥집을 열었어요. 작고 소박한 가게지만 제 손으로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벽에는 아내와 아들 민수의 사진을 걸어뒀고 가게 한켠에는 태극기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장사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기고 점심시간이면 줄이 늘어서곤 했죠. 그런데 할리우드 작가 파업이 끝나고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김밥 한 줄 팔기조차 어려워졌죠. 월세가 $2,500인데 그것도 못 내는 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들 민수는 17이에요.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열심히 뛰었는데 무릎을 다쳐 그만두고 말았어요. 요즘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죠. 한국 유학을 준비하겠다고는 하지만 영어권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는지 자신감을 많이 잃은 눈치예요. 할 수 없이 주말엔 한인타운 마트에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싶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미국에 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 매일같이 생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배달차를 몰고 한인타운 공원 앞을 지나가는데 커다란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3의 이민자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OK 마라톤 대회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쓰인 글자가 눈을 사로잡았죠. 우승 상금 $5,000, 2등은 $2,000, 3등은 $1,000.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집 월세 2달치 반 정도 되는 금액이니까요. 그때 문득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회사 동료들과 직장인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해서 매주 한강을 달렸거든요. 10K는 1시간 안에 끊었고 반마라톤도 2번이나 완주했었죠. 그땐 체력이 참 좋았어요. 몸도 가볍고 아침 공기를 가르며 뛸 때의 그 기분.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온 후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달려본 적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운동은 그런 제 삶에서는 어느새 사치처럼 느껴졌죠. 20년 동안 어느새 체중도 10kg 정도 더 나가고 요즘은 허리도 부쩍 쑤십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포스터를 다시 꺼내 들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대회는 한 달 반 후인 4월 15일이었어요.
참가비는 $50로 크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오케이라니. 예전 같으면 가볍게 뛰었을 거리인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막막해지더군요. 현재 제 체력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 그 전에 연습할 시간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밥집 운영하면서 주말엔 배달까지 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머릿속엔 마라톤 생각뿐이었어요. $5,000면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 아들 민수의 유학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고요. 하지만 만약 준비하다가 몸이라도 다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기도 전 어두운 새벽녘에 일어나 조용히 포스터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러곤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번 해보자. 설령 실패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미뤄뒀던 운동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만으로도 이건 내게 의미 있는 도전이 될 테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민수가 김밥 천국에서 사온 김밥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민수야, 이번에 아빠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시작하자마자 아내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20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제가 마라톤 대회에 나간다고 말한 건 처음이니까요. 지금 장난해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 걱정부터 앞선 말투였지만 충분히 이해됐어요. 운동이 일상이었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요즘 저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을 헐떡이니까요. 갑자기 마라톤이라니 무모해 보였겠죠. 민수는 처음엔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없이 김밥만 집어먹더라고요. 그런데 상금 이야기를 꺼내자 고개를 번쩍 들더군요. 아빠, 진짜 상금이 $5,000라고요? 순간 돈 얘기에만 관심을 갖는 건가 싶어서 조금은 씁쓸하더군요. 하지만 적어도 관심을 가져준다는 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무관심보다야 낫다고 스스로 위안 삼았죠.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반대가 심했어요. 나이도 많고 평소 운동도 안 하면서 갑자기 뛰겠다니 말이죠. 지금 당신 몸 상태로 뛰겠다는 게 말이 돼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했던 이야기, 새벽 한강을 달리던 시절을 꺼내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몸 상하면 안 돼요. 결국 아내는 조심스럽게 허락해줬어요.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체크할 것,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주저없이 포기할 것. 제가 그 두 가지를 약속하자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민수는 다음날 아침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온라인에 마라톤 훈련 프로그램 많아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뜻밖의 말이었어요. 아들이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겠다고 먼저 말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인터넷과 영어에 능한 민수가 옆에서 도와주겠다니 든든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작지만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48살 아버지의 마라톤 도전. 그리고 그 곁에서 함께 뛰어주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동료들과 함께요. 첫 훈련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5시 눈을 비비며 일어나 동네를 돌기 시작했는데 1km도 못 가서 숨이 턱 막히더군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발바닥은 벌써 아픈 것 같았죠. 20년 전 기억은 완전히 착각이었나 봐요. 생각해보니 그때는 30대 초반, 지금은 50을 앞둔 나이잖아요.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그 아침에서야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찾아준 8주 OK 마라톤 초보자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라보기로 했죠. 첫 주는 걷기와 가벼운 조깅을 번갈아 하는 방식이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7시엔 가게에 나가 김밥 재료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딱 1시간 남짓.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저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메가더 파크에서 뛰었는데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는 얼굴들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대부분 중남미 동네 사람들이었고 한국인은 저 말고는 별로 없었죠.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몸이 적응되기 시작했습니다. 숨은 여전히 찼지만 1km 정도는 걸어서라도 완주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체중도 2kg 정도 빠졌어요. 신기하게도 김밥집 일이 조금 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무거운 재료를 나를 때 예전보다 훨씬 수월했죠. 몸이 달라지니 마음도 조금씩 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셋째 주에는 드디어 2km를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중간에 몇 번 걷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게 대견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죠. 민수야, 오늘은 2km나 뛰었어. 우와, 아빠 진짜 대단하네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들 민수가 건넨 그 짧은 격려가 이상하게도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별로 안 하는 아들이 제 훈련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니까요. 넷째 주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밥집에 오는 단골 손님들이 제가 운동한다는 소식을 듣고 응원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옆 가게 이발소 사장님 최씨 아저씨는 매일 아침 운동 마치고 돌아오는 저를 보며 오늘도 한 바퀴 뛰고 왔네 하며 응원해 주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5km를 완주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40분 넘게 걸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뿌듯했어요. 작은 발걸음이 조금씩 모여 제 안에 잊고 있던 자신감을 다시 꺼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정도 훈련을 하다 보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5km를 35분대로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대회를 3주 앞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조깅을 하는데 갑자기 왼쪽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죠.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부위가 계속 아팠어요. 김밥집에서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통증이 더 심해졌고 하루는 김밥을 썰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는 이때다 싶어서 포기하라고 말하더군요. 됐어요. 무릎이 아픈데 더 무리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릎이라도 크게 다치면 가게 일도 어려워질 테고 회복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민수도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매일 밤 제 방에 와서 무릎 상태를 물어봤죠.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축구 그만둔 것처럼 되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축구를 포기했던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 대학 스카우트까지 받았던 아이였는데 무릎 부상 하나로 모든 꿈을 내려놔야 했죠. 그날 밤 저는 늦은 시간까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무릎 통증에 대해 찾아보다가 러너스니 라는 증상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생기는 일반적인 통증이었죠. 다행히 아주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휴식과 적절한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괜찮아질 것 같았죠. 그래서 이틀 정도 완전히 쉬고 이후에는 강도를 조금 낮춰 다시 훈련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훈련 일정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었고 대회까지는 이제 고작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조급해졌죠. 과연 이 상태로 대회에 나갈 수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밥집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제가 마라톤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웃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든 한국 아저씨가 무슨 마라톤이야. 김밥만 말지 말고 평소에 좀 뛰어야지. 한국말로 한 말이었지만 다른 손님들 앞이라 정말 창피했습니다. 농담처럼 듣고 웃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 저에겐 꽤 아프게 꽂히더군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수도 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겪고 왔더군요. 아버지가 마라톤에 나간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가 친구들한테 조롱거리로 비웃음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아저씨들이 마라톤? 느려 터져서 재미없겠는데. 그 말에 상처받았던 모양이에요. 아빠, 그냥 말 안 할 걸 그랬어요. 하고 조용히 말하던 민수의 얼굴이 왠지 모르게 미안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제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내가 지금 하는 이 도전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이 현실 속에서.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 한켠엔 여전히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 민수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녀석이 늦은 밤 느닷없이 찾아온 거죠. 아빠, 제가 친구들한테 왜 한국인이라고 놀림받는지 아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민수가 이런 깊은 이야기를 먼저 꺼낸 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겪는 일들이었죠. 친구들이 김치 냄새 난다며 놀리고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고 비웃는다고요. 무엇보다 운동을 못한다고 아시아인은 약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마라톤에 나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친구들도 대단하다고 했거든요. 그때 어떤 애들이 조롱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분위기가 다 바뀌었어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아들 혼자 이런 고민들로 밤을 지새웠다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차올랐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상처였을 테니까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 저도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20년 전 미국에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봤습니다. 아빠도 그랬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 영어도 못했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거든. 지하철에서 한국말 들리는 게 부끄러워서 고개 돌리고 피했던 적도 있었어. 그 시절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중국인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울던 밤들, 주방에서 쏟아지는 욕설을 들으며 꾹 참았던 순간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모욕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 퇴근하고 영어학원 다니면서 새벽까지 단어 외우고 밤늦게까지 공부했지. 그렇게 조금씩 버텼어.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그 작은 노력들이 쌓였기 때문이야. 민수가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걸 보니 더 용기가 났습니다. 아빠가 이번에 마라톤에 나가는 이유도 그 때문이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아빠는 정말 상관없어. 그날 밤 아버지와 아들로서 처음으로 진심을 나눈 느낌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 저도 아직도 축구 그만둔 거 계속 후회돼요. 무릎만 아니었으면 더 해보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아리게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저도 다시 운동 시작해볼게요. 축구는 못해도 다른 거라도 괜찮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제 도전이 아들에게도 무언가를 일깨워준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부터 민수가 저와 함께 공원에 나갔습니다. 무릎 때문에 뛸 수는 없었지만 걷기 운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같이 걷는 동안 민수는 자신의 한국 유학 계획도 말해줬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 꿈꾸는 미래도 들려주었어요. 그렇게 함께한 아침들이 쌓이며 우리 부자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마침내 대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4월 15일 새벽 5시,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긴장 탓인지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깐 눈을 붙였죠. 드디어 오늘 그날이 온 겁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에 조용히 이불 속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안에는 이미 부엌에 있더군요. 따뜻한 꿀물 한 잔, 잘 익은 바나나 한 개, 그리고 김밥 2줄. 입맛은 없었지만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걸 보니 어떤 보약보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6시 반, 가족들과 함께 메가더 파크로 향했어요. 대회장까지는 차로 15분 거리. 가는 내내 차 안은 조용했고 창밖의 새벽 풍경만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말은 없었지만 우리 셋 모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겠죠. 대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접수 부스에서 번호표를 받고 가슴에 붙였습니다. 324번이었어요. 조금은 떨리는 손으로 핀을 꽂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참가자들을 둘러보니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초반이었어요. 저처럼 중년의 참가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죠. 갑자기 주눅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괜찮죠? 절대 무리하지 말아요. 아내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잘 해낼 수 있을지 마음이 자꾸 흔들렸죠. 과연 제대로 완주할 수 있을까요? 출발 30분 전 가족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수가 파이팅! 외치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울컥했어요. 참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워밍업을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참가자들은 몸을 가볍게 풀며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저는 조심스레 스트레칭을 하고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마침내 출발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나운서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선 뒤로 모였습니다. 출발선에 서니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한강변에서 달리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 더 젊고 덜 지쳤고 더 많은 꿈을 안고 있었는데 이제는 48의 나이로 이 자리에 서 있네요. 레디, 고!
총소리와 함께 모든 참가자들이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맨 뒤쪽에서 조심스럽게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무리하지 말자, 끝까지 가자.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km 지점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동안의 훈련 덕분인지 숨도 가쁘지 않았고 몸도 가볍게 느껴졌죠. 하지만 2km를 지나면서 조금씩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km 지점부터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호흡도 거칠어졌죠. 젊은 참가자들이 하나둘 저를 앞질러 갔고 마음속에서 그만 걸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화이팅! 조금 더. 응원석에서 민수가 뛰어나와 저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어요. 무릎 때문에 뛸 수 없던 아이가 저를 위해 그 자리까지 뛰어나와 준 겁니다. 그 한마디가 다시 제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 2km는 그야말로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한 걸음씩 내디뎠죠. 4.5km 지점에서 결승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가족들이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마지막 힘을 내어 결승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고 땀으로 온몸이 젖은 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해냈다고요. 공식 기록은 38분 42초. 전체 3위, 상금 $1000.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여정을 함께 걸어준 가족이었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 두 발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런데 뒤쪽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죠. 민수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물병을 내밀며 말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3등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그 말에 잠깐 멍해졌습니다. 숨은 가쁘고 다리는 후들거리는데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고요했어요. 아내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우승은 아니었지만 저에겐 충분히 벅찬 승리였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린 제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었죠. 시상식에서 3등 메달을 받을 때 진행자가 마이크 너머로 제 소개를 해줬어요. 324번 참가자는 48세 박영호 님입니다. LA에서 김밥집을 운영하시며 무려 20년 만에 다시 마라톤에 도전해 오늘 당당히 3위에 오르셨습니다. 잠깐 주위가 조용해진 듯 했어요. 그리고 곧 큰 박수가 터졌죠. 고개를 돌리니 한인타운에서 봤던 익숙한 얼굴들이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 이발소 최 사장님과 옆 가게 사장님들이었죠. 언제 왔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뛰는 내내 응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금 $1000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다시 운동 시작하기로 했어요. 대신 이번엔 마라톤을 해보려고요. 정말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운동에 마음을 닫은 줄 알았는데 이젠 제 걸음을 따라 걷겠다고 말하네요. 뒤늦은 저의 도전이 민수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준 것 같았죠. 그 후로 매주 일요일 아침 민수와 함께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때문에 민수는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했지만 둘이 나란히 공원을 도는 시간이 저에겐 마치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상금의 절반은 김밥집 월세에 보태고 나머지는 민수의 대학 자금으로 저축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땀으로 얻은 의미 있는 돈이었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얻어낸 결과였으니까요. 김밥집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비웃던 손님도 어느새 축하를 건네주었죠. 벽 한켠에는 3등 메달과 함께 대회 당일 찍은 가족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사진 속 저희 셋은 활짝 웃고 있어요. 밥 먹다 고개를 들면 그날의 감동이 다시 떠오르죠. 그날의 감동은 오늘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휴대폰에는 아직도 그날의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던 순간, 그리고 민수가 달려와 안기는 장면. 가끔 피곤한 저녁 그 영상을 꺼내봅니다.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거든요. 무엇보다 민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유학 준비도 열심히 하고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졌죠. 아이의 뒷모습에서 어느덧 어른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곁에서 제 도전을 보며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닐까요? 3개월 후 민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특별한 상은 없었지만 졸업장을 들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만으로 저는 충분히 감동받았습니다. 무시받던 한국인 학생이 당당하게 졸업장을 받는 그 모습은 세상 어떤 트로피보다 값진 상이었으니까요.
우린 여전히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달립니다. 더 이상 기록을 위한 경주는 아니에요. 건강을 위한, 삶을 위한, 그리고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시간이죠. 민수의 무릎도 많이 좋아져서 요즘은 저보다 한 발짝 앞서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민수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빠, 내년에는 우리 둘이 함께 10K 대회에 나가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뛰는 마라톤은 정말 근사할 것 같았거든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일이겠죠? 이제 김밥집에도 손님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되어 있었던 거리에 다시 온기가 돌면서 말이죠. 여전히 아직도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가끔 배달 가는 길에 메가더 파크를 지나칠 때면 그날이 문득 떠오릅니다. 48살에 시작한 도전이 우리 가족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했는지 새삼 가슴에 와닿죠. 마라톤 대회는 단순한 경주가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아들에게 보여준 여정이었고, 미국 사회 안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족의 작은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요즘 민수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그때 마라톤 나간 건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제 도전이 아들에게 용기를 줬다면 그걸로 충분히 성공한 거겠죠. 내일 모레 곧 반백살에 접어들지만 저는 여전히 꿈꾸고 싶은 미래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 고향 친구들과 함께 서울 국제 마라톤에 참가하는 게 저의 또 다른 목표예요. 그때는 민수도 함께 뛰겠죠. 이민 생활 20년 긴 시간 끝에 비로소 이 땅에 제 삶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간직한 채 미국 사회의 한 사람으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죠. 낯설기만 했던 이곳에서 이젠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라톤은 제게 그 길이 어떤 마음으로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내년 봄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뛸 차례입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함께 달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경주가 되겠지요. 김밥집 벽에는 오늘도 그때의 메달이 빛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내년 대회 포스터가 새로 붙었죠. 이제 우리 가족의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과 사연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에 힘을 얻어 더 흥미롭고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